송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21번 산지사방 산사태 예방사업에서의 토합처리 방법입니다. 93회 3교시에서 사방공정 중 토합처리 방법 4가지를 설명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토합처리공을 살펴보면 붕괴 위험지 내에 토합을 지탱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땅깎기, 배토공, 그리고 누르목 쌓기, 압성토공, 그리고 산비탈 돌쌓기, 땅속 흙막이, 십줄 받기, 샤프트 공법, 축대벽, 나무 심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배토공사는 땅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땅 밀림이 발생하는 비탈머리 부위에 토개를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땅 밀림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상부가 평탄하거나 안경사인 경우에 실시합니다. 땅깎기 배토의 깎기 비탈은 장대한 단일 비탈면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소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탈면의 기울기와 소단의 설치 간격은 일반적으로 연암지역은 기울기 1대 0.5에서 1.2, 소단 사이 수직 높이 7m 이내로 하며 토사지역은 기울기 1대 1.0에서 1.5, 소단 사이 수직 높이 5m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토 후의 깎기 비탈면은 녹화공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흙막이 또는 수로공사 등을 보완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림은 배토공사 종단면도로 배토 부위가 표시되고 흙막이 1대 1.5를 설치하며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비탈 흙막이를 1대 2.0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미끄럼 면이고 기암층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절취한 흙은 땅 밀림 구역 밖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절취한 토사가 붕괴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 누르목 쌓기 공사는 땅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땅 밀림 비탈의 밑부분에 흙쌓기를 하여 땅 밀림 추력을 감감시키는 목적으로 시공합니다. 땅 밀림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상부가 평탄하거나 완경사인 지역에 실시합니다. 흙쌓기 위치 및 두께를 결정할 때에는 땅 밀림 추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고 흙쌓기 공사로 인해 흙쌓기 하부의 비탈에 땅 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흙쌓기 기울기는 1대 1.8에서 2.0을 표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흙쌓기 수직 높이 5m마다 너비 1에서 2m의 소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땅 밀림 말단부에 흙쌓기 공사를 시공한 후 이것을 기초로 하여 배토공사로부터 생산된 토사를 이용하여 흙쌓기 공사를 합니다. 흙쌓기 비탈면에는 나무를 심어 녹화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림은 누르목 쌓기 공사 단면도로 이 부분은 배토공사를 실시하고 아래쪽에는 누르목 쌓기를 실시하며 하단부에는 흙막이를 설치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1차 땅 밀림 지역 그리고 2차 땅 밀림 지역입니다. 다음 축대벽 공벽을 살펴보겠습니다. 땅 밀림 지역이나 붕괴 우려 지역의 토합 지반을 고정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합니다. 사용재료에 따라 돌, 콘크리트 블록, 지오 외부, 돌망대, 축대벽 등이 있습니다. 시공 장소는 붕괴 위험지 하부 등 토합이 커서 다른 공작물로서는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시공합니다. 축대벽은 전도와 미끄럼, 활동에 안전하고 기초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 압력이 지반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력식 축대벽은 축대벽 자체의 자중이 크므로 기초 지반이 비교적 단단한 경우에 시공하며 벽체의 자중에 의해 전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반중력식 축대벽은 중력식 축대벽의 콘크리트 사용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철근을 사용합니다. L형과 도립 T형 축대벽은 축대벽의 자중과 뒤체험 흙에 의해서 전도에 견디며 전면 반력을 적게 하려는 경우 골재가 비싸서 콘크리트 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공합니다.
부벽식 축대벽은 토합을 받지 않는 벽 쪽에 지지벽을 설치하여 앞부벽식 축대벽과 토합을 받는 벽 쪽에 설치하는 뒷부벽식 축대벽 등이 있습니다. 그림은 축대벽 종류별 구조도로 먼저 중력식 축대벽,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 무게로 버티는 중력식 축대벽이고, 철근을 일부 사용하는 반중력식 축대벽, 그리고 L형 도립 T형 축대벽 측면도, 그리고 앞부벽식 축대벽, 뒷부벽식 축대벽의 구조도입니다. 다음 말뚝박기 항타공은 나무, 철기 등 콘크리트 기둥을 집안에 삽입하여 집안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공법으로 땅밀림을 억제하기 위하여 땅밀림 비탈면에 박아 땅밀림 추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과 시공합니다. 항타기에 의해서 말뚝을 내려박는 방법과 대구경 볼링머신에 의하여 천공하고 말뚝, 강관 말뚝, 철근 콘크리트 말뚝, H형광 말뚝, 나무 말뚝 등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밀림 비탈면으로서 하부 지반이 단단하며 미끄럼 면이 수평에 가까운 부분에 시공합니다. 말뚝의 규격과 간격은 안정조건 및 시공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말뚝의 배열은 대체적으로 땅밀림 이동 방향의 직각, 수평면의 직각이 되게 하며 일정한 간격, 일반적으로 1.5에서 4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땅밀림의 형태, 지질 및 말뚝의 타설 위치에 따라 전단 저항 말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의 민넣기 깊이는 기초지반의 강도에 따라 말뚝 길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합니다. 비탈 말뚝박기 공법의 안정조건은 땅밀림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땅밀림 추력에 의한 휨 모멘트에 의해 말뚝이 파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좌측 그림은 말뚝박기의 단면도, 말뚝과 지표면 미끄럼면에 설치하는 단면도고, 오른쪽 단면도는 앵커 공사의 병행공법입니다. 강광 말뚝과 앵커 장착부 미끄럼에 설치합니다. 샤프트 공법 심초공은 땅밀림에 구경이 큰 말뚝을 설치하여 땅밀림 추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산사태 억지 공사로 작업 여건에 따라 말뚝 박기 기계 항타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구경이 큰 볼링으로 인해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땅밀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일반 말뚝 박기 공법으로는 목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땅밀림을 억제하기 위하여 땅밀림 변에 구경이 큰 말뚝을 설치하여 땅밀림 추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계획 시공합니다. 샤프트 공법의 종별은 원칙적으로 라이너 플레이트로 하며 땅밀림 상황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블록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억제 또는 억지 공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규모가 큰 땅 밀림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시공법은 집 수정 공법과 유사합니다. 원형으로 굴착하고 라이너 플레이트 등으로 공벽을 깎으면서 판내려가며 굴착 후 철근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샤프트 말뚝, 대구경 항을 축설합니다. 그림은 샤프트 공법의 구조와 시공도입니다. 이 구조 샤프트의 구조고, 이쪽에 시공도 대경 말뚝 샤프트입니다. 땅밀림 관련 대경 말뚝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상판 산림기술교본 111쪽과 숙각국의 표준고제 8권 4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2번 산지사방 산사태 예방사업에서 토합처리공사입니다. 113회 1교시에서 산사태 방지 공사 중 억지공사와 억제공사의 차이점과 각각 공사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사태 예방 공사의 목적을 살펴보면, 산사태 예방 공사는 산사태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행하는 공사로 4개의 공정과 18개의 세부 공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공사는 지형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조건을 변화시켜 산사태의 활동력과 저항력의 균형을 개선하는 억제공사와 말뚝이나 앵커와 같은 인공구조물의 저항력으로 산사태를 직접 억제하는 억지공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 산사태 예방공사의 공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산사태 예방공사는 지표수 배제공사, 지표수 지하수 토합처리공사, 암개처리공사로 나눌 수 있으며 지표수 배제공사는 돌림수로 침투수 방지, 주입공사 등이 있고 지하수 배제공사는 속도랑, 보링 속도랑, 터널 속도랑, 그리고 집수정공사, 지하수 차단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합처리공사는 배토, 누르묵, 3m 흙쌓기, 땅속 흙막이, 힘줄, 받기, 사프트 공법, 축대벽 등이 있고 암개처리공사는 폭파, 팽창성 파쇄, 앵커, 말뚝받기, 전섭정리공사, 낙석망, 낙석 방지망 덮기, 낙석 저지책 채우기 등이 있습니다. 억제공사는 돌림수로 내기, 침투방지공사, 주입공사, 속도랑 내기, 배터공사, 축대벽 등이 있으며 억제공사는 산사태 유인이 되는 지하수 등을 배제하는 공법으로 지형을 변경하여 땅 밀림의 활동력을 경감하는 공법, 그리고 기타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등을 배제하는 공법은 효과가 늦게 발현하지만 산사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고 효과의 지속성이 큽니다. 반면에 지형을 변경하여 땅 밀림의 활동력을 경감하는 공법은 즉효성이 있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따라서 산사태가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고 지하수 등에 의한 영향이 현저한 산사태지에 대하여는 전자가 효과적이고 급속하고도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유효합니다. 억지공사에는 말뚝받기, 샤프트 공법, 앵커받기 등이 있으며 땅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로서 땅 밀림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공사입니다. 즉 억지공사는 구조물의 역학적 강도나 땅 밀림의 활동력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도록 하며 시공효과가 즉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 밀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하수 배제공사, 배터공사 등의 억제공사와 병행하여 경제성 및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3고 사방공학 237쪽과 2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3번 산지사방 산사태 예방 사업에서 수목 공개의 산사태 예방 효과입니다. 81회 1교시에서 산림의 어떠한 기능이 토양 침식과 산지 붕괴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라. 그리고 107회 1교시에서 107회 1교시와 117회 1교시에서 수목 공개의 산사태 예방 효과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사태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산사태는 발생 깊이에 따라 심층 붕괴와 표층 붕괴로 구분합니다. 심층 붕괴는 지질적으로 취약한 곳에 발생하며 표층 붕괴는 안방과 토양의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대부분 표층 붕괴입니다. 다음 수목 붕괴의 산사태 방지 효과를 살펴보면 크게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뚝 효과는 산사태를 일으킬 때 나무의 굵은 뿌리가 안반층까지 침투하여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여 산사태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물 효과는 나무의 가는 뿌리들이 서로 얽혀 그물망을 형성하여 흙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목 붕괴는 앞서 언급한 표층 붕괴 발생 시 산사태 방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목 붕괴의 산사태 예방 효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심층 붕괴, 지질학적으로 취약한 곳, 그리고 표층 붕괴, 안방과 토양의 경계면 우리나라 산사태 대부분이고 습해, 산지 토사체의 방지 기능을 살펴보면 강우 차단 효과와 나무 뿌리에 의한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무 뿌리에 의한 효과는 다시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습해, 산지 토사체 방지 기능은 수목 붕괴에 의한 산사태 예방 효과로 말뚝과 그물 효과가 있으며 나무 수강이나 낙엽에 의한 강우 차단 효과는 우산 효과가 있습니다. 수목 붕괴의 산사태 방지 효과를 보면 표층 붕괴 발생 시 산사태 방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표층 붕괴가 산사태화 되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말뚝효과는 굵은 뿌리가 안반층까지 침투하여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물효과는 가는 뿌리가 서로 얽혀 그물망을 형성, 흙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우산효과는 나무 수간이나 낙엽이 강우가 토양에 침투하는 양과 침투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강우 차단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림에서는 수목금괴의 산사태 방지 효과로 왼쪽은 말뚝 효과, 심근에 의한 말뚝 효과와 그리고 그물 효과, 오른쪽은 그물 효과, 가는 뿌리에 의한 그물 효과를 나타냅니다. 토픽 24번 산림의 황폐의 원인 및 실태에서 요사방지입니다. 137회 1교시에서 GYG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황폐지 요사방지의 유형을 살펴보면, 황폐지는 산지에 지피식생이 오랫동안 걸쳐서 소멸되거나 파괴되고 각종 형태의 토양 침식이 발생하여 강우시 토사의 유실이 일어나므로 이것을 복구하고 녹화하기 위하여 사방공사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방공사가 요구되는 지역은 황폐지, 붕괴지, 밀린 땅, 훼손지, 황폐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사방지, 산림 녹화 복원 대상지의 유형 구분을 살펴보면, 먼저 황폐지는 척악임지, 인간나지, 초기황폐지, 황폐이행지, 민둥산, 동나지, 특수황폐지가 있으며, 다음 붕괴지는 계한붕괴지, 삼복붕괴지, 그리고 지활지는 땅밀림, 훼손지는 땅깎기 비탈면, 흙쌓기 비탈면, 채석채광지가 있습니다. 황폐계류는 계간황폐지와 야계가 있고, 해안침식지는 해안사고지와 해안비사지가 있으며, 산화지는 산화적지가 있습니다. 지활지, 밀린 땅, 땅밀림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밀린 땅이란 특정 지질 구조를 갖고 있는 산지나 구릉지에 있어서 지하수 등에 기인하여 지계의 일부가 하층에 미끄럼면 활동면을 이동 경계로 하여 중력작용에 의하여 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성토를 미끄럼면으로 하여 계속성, 재발성을 수반하면서 완만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운동블록 및 각 운동블록을 포괄한 구역 전체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배치하는 시설로, 크게 나누면 억제공과 억지공이 있습니다. 억제공에는 지표수 배제공, 지하수 배제공, 배토공, 다짐성토공, 하천 구조물이 있고, 억지공에는 말뚝공, 샤프트공, 앵커공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92쪽과 산림공학 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사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사방지는 산지에 지피생이 소멸 또는 파괴되고 이에 따라 각종 토양 침식이 발생하여 토사가 유출되기 쉬운 곳을 요사방지라고 하며, 성인, 형상, 발생 장소, 사방에 필요한 시공법의 정도 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황폐산지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그리고 분류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사방사업의 대상지이므로 황폐지의 분류 체계가 사방계획 및 실행상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방사업법 제2조 정의에서는 황폐산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를 포함한다. 산지가 붕괴되거나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량을 위하여 복구 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폐지는 황폐의 진행 상태 및 정도 등에 따라 척악임지, 인간나지, 초기 황폐지, 황폐이행지, 민둥산, 동나지, 특수 황폐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척악임지는 산지 비탈면이 오랫동안 표면 침식과 토양 유실이 반복되어 척박해진 상태의 산지로
신속하게 임지 비배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초각 임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비료목 식재, 등고선 구 설치, 그리고 비탈면 덮개 및 시비 등을 실시합니다. 임간나지는 외견상 숲을 이루고 있지만 지피 상태가 불량하고 부분적으로 누구 또는 구곡 침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잇목이 벌체되거나 병해충에 피해를 입으면 초기 황폐지나 황폐 이행지로 진전됩니다. 처리 방법은 초각임지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지피생이 쇠퇴한 곳은 내염성 초본류를 파식하고 누구와 구곡에는 침식 발달 저지용 토목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다음 초기 황폐지는 임지 내에서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황폐 상태에 따라 국소적인 사방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주로 산지 비탈면에는 비료목이나 사방수를 밀식하고 낮에는 비탈면 씨 흩어 뿌리기나 줄 뿌리기를 실시합니다. 황폐 이행지는 황폐가 심하지는 않지만 지표 침식이 진행되어 방치하면 멀지 않아 민둥산이 될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황폐 이행지를 복구, 녹화하기 위해서는 산지 비탈면에 삼복 선대 붙이기나 쌀이 및 잡초, 혼합파종공법 등의 집약적인 파식 작업을 실시하고 삼복 돌쌓기, 수로내기, 누구마기, 그리고 구곡마기 등을 시공해야 합니다. 민둥산 동라지는 황폐이행이 더욱 진행되어 지표, 누구 및 구곡 침식이 발달한 것으로 붕괴지와 같이 일시에 다량의 토사가 유실되지는 않지만 강우 때마다 토사가 유실되어 모래내 천정천을 형성하여 홍수범람을 가속시킵니다. 주로 화강암지대 남서비탈면에서 많이 발생하며 민둥산을 복구, 녹화하기 위해서는 집약적인 삼복 및 개간 사방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삼복비탈면에는 피복공법과 밀파식을 실시합니다. 특수황폐지는 각종 침식 및 황폐 단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황폐 정도가 대단히 심한 것으로 암석산지나 공단지대 등에서 나타납니다. 특수황폐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황폐의 특성을 고려한 사방공법을 채택해야 하며 특히 주변 환경에 조화롭고 새로운 사방기술을 개발하여 현지에 적용해야 합니다. 요 사방지 중 붕괴질환, 비탈면의 일부가 강우나 지진 등에 의하여 안정성을 잃고 토사가 집단을 이루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급비탈면에서 발생하기 쉽고 이동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토사재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습니다. 표층붕괴지는 산사태나 벼랑붕괴 등의 사면붕괴 중에서 두께 0.5에서 2m 정도의 표층도와 지반층의 경계를 따라 활락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붕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화, 화강암이나 시라스 대지의 극경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황폐지나 개별적지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강우 침투에 의한 급격한 간극수압의 상승이나 지진동 등이 있습니다. 심층 붕괴지는 산사태, 벼랑붕괴 등의 사면붕괴 중에서 활동면이 표층 붕괴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여 표토층뿐만 아니라 심층 지방까지도 붕괴 토계가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붕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질 구조 등이 깊게 관계하고 중생대, 고생대층, 지층에서 종종 나타나며 호우 시 뿐만 아니라 호우 이후의 지하수 이동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 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복 붕괴지는 강우나 지진 등에 의하여 산지에 발생하는 삼복의 자연사면의 붕괴로 지형적으로 오목한 형태의 개수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계한 붕괴지는 계류를 따라 산지 사면의 하부에는 계류의 횡침식에 의한 계한 붕괴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fun계지, 특히 산사태의 처리 문제는 복구보다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으로는 붕괴 발생 위험계소로부터 산록 계류에 이르기까지 겉도랑, 속도랑의 집수와 배수로를 계통적으로 배치하고 붕괴 발생 위험 지점에 옹벽과 말뚝박기 공사와 같은 붕괴 방지용 흙막이 공작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붕괴지에 대해서는 배수로 설치, 산복 돌쌓기 및 바자흙기와 같은 산복 흙막이 시설과 돌이나 콘크리트 구조와 같은 내구력이 있는 흙막이 시설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밀린 땅은 지왈지는 지질 구조가 갖고 있는 산지나 특정 지질 그리고 지질 구조를 갖고 있는 산지나 구릉지에 있어서 지하수 등에 기인하여 지괴의 일부가 하층에 미끄럼면 활동면을 이동하면서 이동 경계로 하여 중력작용에 의해 밀리는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성토를 미끄럼면으로 하여 계속성, 재발성을 수반하면서 완만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운동블록 및 각 운동블록을 포괄한 구역 전체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배치하는 시설로 크게 나누면 억제공과 억지공이 있습니다. 억제공에는 지표수 배제공, 지하수 배제공, 배토공, 다짐성토공, 하천구조물 등이 있고 억지공에는 말뚝공, 샤프트공, 앵커공 등이 있습니다. 다음 훼손지는 인위적으로 토지의 형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땅깎기 비탈면, 절도사면과 흙쌓기 비탈면, 성토사면, 채석장 및 채광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땅깎기 비탈면, 절도사면은 도로, 철도, 택지 조성 등과 같이 큰 규모의 토목공사 시에 지층을 깎아낸 단면으로 비탈면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물매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땅깎기 비탈면은 절취 후 나타나는 비탈면을 구성하는 모재의 종류에 따라 암석, 토사, 토석 비탈면 등으로 대별됩니다. 흙쌓기 비탈면, 성토사면은 그 재료에 따라 암석 쌓기 비탈면, 사력 쌓기 비탈면, 흙쌓기 비탈면 등으로 대별됩니다.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이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과 녹화를 위해서는 기초공사로서 비탈 다듬기를 잘해야 하며 그 밖에 기초옹벽, 심줄박기, 콘크리트 격자 붙이기, 돌쌓기, 바자흙기, 배수로 설치, 떼단 쌓기, 비탈면 선대 붙이기, 비탈면 줄대 다지기, 기타 식수공법 등이 많이 이용됩니다. 채석장은 안벽면을 식물로 직접 녹화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간접적 녹화 공법이 적용됩니다. 안벽면에는 제비집 붙이기 공법으로 관목류를 식재하거나 담쟁이 덩굴로 피복 녹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석성수로 차폐 식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채광지는 채광지로 인한 훼손지에는 폐광지, 휴광지, 광재 또는 폐석 적재지, 그리고 운반도로나 사면나지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최근 광재 및 폐석 적재지의 처리 및 회복에 많은 시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광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기초 옹벽식 돌쌓기, 산복 돌쌓기, 돌단 쌓기, 돌조공법, 편책공법 등과 같은 비탈면 흙막이 공법과 비탈면 격자 붙이기 공법, 그리고 힘박기 공법, 그리고 전면 후층 객도 공법의 병용, 파종 공법 및 씨뿌머 붙이기 공법, 그리고 상록, 대묘, 식재 공법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황폐계류는 토성류 등에 의하여 개상 자체가 황폐된 것으로 위치가 산지 내의 계곡이나 개간에 있을 때는 개간황폐지 또는 침식계류라 하고 계곡 밖에서 농경지 등과 접촉할 때에는 야계라고 합니다. 또한 물매가 급하고 개암 및 삼복사면의 붕괴가 많은 계류를 황폐계류라고 하며 그 중에서 개안이 급한 사면에 곡지형을 이루는 것을 황폐계곡이라고 합니다.
황폐의 원인으로는 지진, 호우에 의한 붕괴 등의 자연적인 영향에 의한 것과 그리고 남벌이나 광산개발 등의 인위적인 것에 의한 또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해안사지에서는 이동사고로 구성되는 모래언덕, 즉 해안사고지와 비사현상이 심한 해안비사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안사고에서 이동하는 모래언덕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퇴사공법이 그리고 해안비사지에서 모래 달린 비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사공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5번 산림의 황폐 원인 및 실태에서 산림 황폐의 자연적, 인위적 요인입니다. 75의 2교시에서 산림 황폐의 원인을 크게 나누면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 원인별 종류를 열거하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 황폐의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림이 과거에 심히 황폐되었던 주요 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에는 지질, 지형, 토양, 기후, 병해충, 산지 붕괴 등이 있으며 인위적 원인에는 도난벌, 낙엽 및 근주의 채취, 산불, 화전, 개간, 채광, 토석 채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황폐 원인 중에서 자연적 원인보다는 인위적인 원인이 더 컸으며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에서부터 6.25 사변에 이르는 동안 정치, 사회의 빈번한 혼란기에 자행되었던 도난벌과 낙엽 채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폐지 복구를 위하여 조립 및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홍수나 한발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 악화, 황폐지의 발생은 감소한 반면 고도 경제성장 및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의 타영도 전염과 대기오염에 의한 토양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구조변화와 농산촌의 인홍현상에 따른 폐경지 및 한계농지의 황폐화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솔리복파리 및 솔껍질 깍지벌레 등의 산림병해충과 산성으로 인한 인목의 쇠퇴, 또한 산불에 따른 대규모 산불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책의 수립으로 자연생태계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먼저 자연적 원인을 살펴보면 지질은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3분의 2가 풍화가 용이한 화강암과 화강 편마암으로 되어 있으며 경사가 급하여 황폐되기 쉽습니다. 강우는 연간 강우량은 평균 1300mm로서 동기와 춘기에는 건조하고 6월부터 9월 사이 전 강우량이 70%가 내리며 7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온은 대륙성 기후로 계절과 주, 야간의 온도차가 커서 소해, 동해, 그리고 바람에 의한 인분의 피해가 심합니다. 병충해는 솔라방, 솔리복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잣나무 털럭병 등의 각종 병해충으로 인하여 산림이 황폐됩니다. 기타 재해로는 연해, 낙진, 조풍, 설해 등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산불로 매년 평균 94년부터 98년 사이에 476건의 2101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 면적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산림이 황폐되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을 살펴보면 도로, 건설과 분사시설, 토석 채취 등 부적절한 산림 훼손과 등산 인구의 증가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3권 산림경영 319쪽과 산림공학 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